뿌TV님께서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에 뱀마 부부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청년의 길이라고 해서 성공한다면 꼭 뱀마 부부님 언급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저 감동 많이 받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뱀마 부부 구독자 여러분, 뱀마 부부 채널의 뱀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튜브버디라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좀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되게 친숙해지고 유튜브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너무 어려운 유튜브버디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튜브버디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대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얼만큼 늘었는지, 그리고 댓글은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도 바로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태그 항목에 들어가면 제가 영상 올릴 때 이렇게 태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태그가 실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을 때 몇 번째로 노출되는지 등등을 직접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이 수리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그 작업도 잘 하셔야 될 게, 결국에 유튜브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미지나 이런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하지만 태그도 결국에 그 하나의 정보값이거든요. 그래서 올린 영상과 그리고 여러분들 태그, 그게 연관성을 다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결국 노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태그를 설정을 해서 올리고, 그런 태그가 실제 유튜브에서 제3자의 시선에서 검색을 했을 때 몇 번째로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더빙은 9번째 순위로, 영상 편집 6번째 순위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 3번째 순위로.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관심사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이 순위가. 그럴 때는 구글 크롬에서는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시는 게 있거든요. 시크릿 모드는 내가 로그인하지 않은 채로 제3자의 시선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거기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즉 구글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그 정보를 내 피드에 맞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로그아웃된 상태로 즉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태그 분석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태그를 직접 애드하실 수도 있고, 어떤 태그가 조금 더 유튜브에 사람들이 검색량이 높은지 등등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방구석 리뷰룸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을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 들어보면 본인의 채널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주라 라고 했잖아요. 넷플릭스의 성공 전략이기도 한데, 어떤 것들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었고 관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 채널에 대한 분석들을 할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정 채널에서 업로드된 영상에 대한 조회수라든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나 시청 시간, 이런 부분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에서 이 순위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채널에서 어떤 영상에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해주는지,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릴수록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도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며,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본인 채널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계속 올리기만 했지 과거에 제가 올린 컨텐츠들이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사실 영상 꿀팁을 소개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을 후속해서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영상 편집이나 촬영 노하우 팁, 유튜브 운영 꿀팁,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싶기 위해서 구독을 누르셨을 거잖아요. 올린 영상에 대한 자기 분석, 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좀 남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한번 읽어보면서, TV 나온기님께서 문의를 주신 건데요. 이건 진짜 구독 누르기 하는 영상이네요. 컴퓨터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뭐 쓰시나요? 예전에 윈도우 환경에서는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온 이유가 맥북으로 PC를 이제 바꾸면서
전환을 한 겁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팝컷으로 넘어왔을 때 쉽게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좀 단축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프리셋이 파이널 컷 프로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파이널 컷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인트로 TV님께서 이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촬영 장비에 DSLR이 있던데 연속으로 동영상 촬영은 어느 시간에 해봤는지. 저도 550D를 가지고 있는데 15분 정도면 발열로 인해 강제 종료가 된다. 다른 기종을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린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캐논으로 처음에 사진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00D, 그리고 70D, 그리고 캐논 5D mark4로 이렇게 지금 넘어와서 좀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도 DSLR 캐논 5D mark4입니다. 근데 사실 DSLR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 있죠. 메모리 카드를 사진 찍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차지하는 용량이 사진 대비해서 엄청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프레임 단위로 기록되는 그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 카드 사실 때 읽기 쓰기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메모리 카드 좀 싸고 저렴한 거를 구했다가 제가 촬영을 해봤더니 영상 중간에 자동으로 멈추거나 발열이 좀 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클래스 상위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 촬영할 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확실히 동영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메모리 카드 선택이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도겐 TV님께서 이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가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집에 있는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특히 음원 같은 경우에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자꾸 편곡자들이 어쨌든 권리 갖고 있는 음악을 쓸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필터링해서 그 음악 소유자 원작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익을 발생시키더라도 더 이상 그 영상은 제 영상이 아니고 음악의 원 저작권자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음원을 쓴다고 해서 다 이게 문제되거나 커뮤니티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저작권 협회라든지 그리고 그런 음원을 관리하는 어떤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등록한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음원을 유튜브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단 그 음원을 사용했을 경우에 수익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어떤 그 조항이나 이런 걸 맺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음원이 자동으로 스크리닝 되면 이제 그런 저작권료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제작한 이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면 바로 공개 처리하지 마시고 좀 일정 시간을 기다리고 나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이 음원이 정상 음원인지 이 음원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신고 등이 없는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업로드 후에 즉시 공개 처리하지 마시고 일정 시간 좀 대기한 이후에 공개 처리를 하심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라랑님께서 다 했는데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인들도 그래서 어떻게 올려?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PC 버전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구글 계정을 만드시고 유튜브 계정을 생성하시고 채널을 생성하시면 바로 그 상단에서 플러스 그 영상 업데이트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직접 업로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에서도 이게 가능한데요. 유튜브 모바일 앱에 처음으로 들어가시면 최상단에 그 비디오 그 버튼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만들기, 동영상 실시간 게시물이라는 게 있고요.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여러분들 사진과 이제 메시지를 써서 본인의 게시판 채널에 남길 수가 있고요. 만들기에 동영상 넣어서 액세스 허용 하시면은 본인들의 그런 기존에 촬영했던 영상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어요. 녹화를 직접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업로드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뭐 색감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식의 필터를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 자르기 기능과 필터 기능 정도 사실 PC 베이스로 해서 항상 업데이트를 해봤지만 급히 올리거나 아니면 현장감 있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모바일로 촬영해서 바로 언제 어디서나 이제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고요. 초코와 너구리님께서도 매우 긴 이제 댓글을 진정성 있게 남겨주셨는데요. 전체 영상 어떻게 편집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는 제가 한번 기획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영상 편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컷 편집 그리고 버릴 건 과감히 버려라
이게 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초반에는 욕심이 나서 촬영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든 쓰고 싶어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현장에서 찍은 거.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었더니 이게 되게 루즈해지고 지겨워지더라고요. 내 욕심이 아니라 시청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다가 나가지 않게끔 호흡을 느리지 않고 빨리빨리 가져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편집의 힘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선별, 그래서 불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쳐내는 작업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마련을 할 거고요. 궁금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주기적으로 질의응답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다음에는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뭔가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들 목소리 녹음하면서 뭐 판서도 하고 직접 이제 글도 쓰고 이런 형식의 스타일의 영상 많이 만드시는 분들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무료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